여러분, ABS는 인간 심판보다 정말로 공정할까요? 오늘 콘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날 제가 봤던 KT 이강철 감독의 인터뷰였죠. ABS는 불공정하다. 야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강철 감독은 절반만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절반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BS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있죠. 시청자, 팬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도 ABS는 편파 없이 똑같이 공정한 심판을 본다라는 의견을 내는 쪽이 있고, 현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또는 뭔가 불만이 섞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칠 수 없는 공이 스트라이크가 된다. 이게 과연 야구인가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같은 ABS인데 정반대 평가라면은 누가 맞는지를 저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타자마다 존 높이가 다르거든요. 일단 이 데이터에서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화라는 방법을 썼어요.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존 안에서의 상대 위치로, 그러니까 모든 높이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정교화를 시켜 주면 같은 높이로,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해서 스트라이크와 볼 차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키가 작은 김지찬이나 키가 큰 구자욱이나 같은 존, 같은 크기로 들어갔을 때 구자욱의 가슴 높이와 김지찬 선수의 머리 쪽으로 들어가는 공의 높이는 절대적으로는 같은 수치가 찍히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높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존이 정말 경기장마다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자, 표준 편차를 봤을 때 2023년까지의 인간 심판이 봤을 때 표준 편차는 1.74% 포인트였다면은 그래도 ABS는 그것보단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왔다 갔다라고 느꼈을까요? 하자마자 존이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키가 큰 타자들은 같은 공이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이 흔들린 게 아니라 하자마자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지찬 선수의 머리 쪽으로 들어가는 공은 구자욱 선수에게는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에서 크게 봤을 때 키가 가장 큰 선수와 가장 작은 선수 사이에서 높이가 약 16.5% 포인트 정도까지도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투수 입장에서는 똑같은 높이로 던지지만 ABS 상으로는 하나는 볼이고 하나는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ABS로 평가했을 때 항상 절대적으로 스트라이크의 높낮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BS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m쯤 되는 거인 타자는 정말 손해를 봤을까요? 자, 보시죠. 좌표를 바로 잡더라도 여전히 절대적인 높이가 크기 때문에 물론 엄청난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래도 휘두르면 맞거든요. 키가 큰 타자들이라면 팔도 길고 리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몸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는 어떤 높이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내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휘두르면 맞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율도 오히려 장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칠 수 없는 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칠 수 있는 공에 대해서 충분히 휘둘렀고 인플레이율도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장신 페널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조건부로는 분명히 틀렸다 맞다라고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해는 있죠. 하지만 빼앗긴 거는 봐주기라는 거죠. ABS가 없던 시절에 이 선수가 키가 크니까 좀 적게 봐줘야겠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계는 왜 이런 봐주기라는 게 없을까요? 돈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서 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전의 바깥쪽과 전의 안쪽, 아웃코스와 인코스를 봤을 때 자,
인간 심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히 올라가게 되지만 ABS는 기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딱 세우게 되면 그 기준점을 상관으로 0 아니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과 ABS의 차이는 이 경계점을 두고서 엄청난 차이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BS는 자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그려 봤어요. 2023 년까지 인간이 심판을 할 때랑 2024 년, 2025 년에 존 가장자리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거든요. 자, 보시면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는 코너 부분에서의 공들이 볼이 된 비율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ABS를 봤을 때는 네모 안에 칼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ABS에서는 스트라이크로 잡히고 볼인 경우는 볼이 됩니다. 자, 사람은 번지듯이 뭔가 원처럼 보이지만 기계는 칼로 자른 듯이 가장자리가 판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ABS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도 감독님들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코너에서의 판정에 대해서, 특히나 타자들 입장에서는 이 코너의 판정이 너무나도 살갑기 때문에 옛날과 본인들이 선수 생활을 했던 아마추어 때부터 이런 경험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코너를 가장 많이 이렇게 공략한 투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코너를 공략한 투수들을 투구당의 비율로 봤을 때, 자, 전사민 선수 코너 공략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당연히 제구력이 괜찮았던 호라더 선수가 있었고요. KT의 박양현 선수 굉장히 좋은 마무리죠. 이 마무리 선수도 코너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면은 선발과 불펜이 균형적으로 섞여 있고요. 타자들이 타자들이 뭔가 불안하다는 이런 목소리를 낼 때 투수들이 과연 불안하다 또는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냈는가를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 차이는 명백합니다. 투수들의 입장에서는 코너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늘어났다고 느꼈을 것이고, 타자들은 코너 쪽 존을 잡아주면서 스트라이크가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 스트라이크가 돼서 끝내기로 졌을 때, 또는 끝내 이기지 못했 역전에 실패했을 때, 이런 부분이 뇌리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 콜들이, 어떠한 이런 ABS로 엣지를 잡아준 콜들이 한 타자의 시즌 또는 그 다음 이런 타석들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는 사실 평가를 하거나 조사는 할 수 없었어요. 행동이 보호적으로 살짝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게 위축되었다, 뭐 스윙의 경향성이 위축됐다라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ABS가 소리 없이 지운 것들은 뭘까요? 포수, 프레이밍이겠죠. 프레이밍의 격차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사실 프레이밍이 실력이었냐라고 한다면은 연도 간의 지속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프레이밍이 사라졌죠. 프레이밍의 가치는 0 입니다. 왜일까요? ABS가 잡아주고 ABS는 프레이밍, 그러니까 포수가 팔을 왔다 갔다 하거나 글러브질로 존이 아닌 것들을 존 안으로 끌어오는 이런 판정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실력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프레이밍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공정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팬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그리고 정확하다는 이런 공정, 이런 부분에선 ABS가 분명히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선수들, 감독, 현장이 말하는 이 야구다움이라는 말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칠 수 있는 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팬들이 말하는, 그리고 데이터로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성과 현장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조금은 다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ABS는 더 정확해요. 하지만 감독님이 그리한 것은 정확한 적인 존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S는 더 정확하되 다르게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ABS에 대해서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매일매일 구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이닝, 매 투구 또는 어떠한 상황, 날씨 온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심판의 피로도에 따라서 존의 판정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가 될까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지 못하는 곳들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치지 못하는 존, 치지 못하는 구역은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부분은 구단 또는 선수 그리고 선수협과 많은 분들께서 법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BS 특집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